자, 아무튼 그건 좀 덮어두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국민을 패닉으로 모으니까 뭐 보셨겠지만 이게 뭐 이제 중국이 중국하는 거죠. 예, 소금 요드 사재기 광풍이 불었지요. 예, 그래서 막 그게 무슨 이제 방사능 할 때 뭐 좋다는 거예요. 소금 요드 살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네, 아주 그냥 푸대로 그냥 아유 복잡하네요. 인생 살기가 어떻게 저렇게 고생들 하시면서 사나. 예, 국가를 공화국으로 일궈내지 못하면 저렇게 짐승이 되는 거죠. 뭐 별 수 없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네. 자유공화국으로 국가를 못 만드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저렇게 이제 국민들이 패닉에 질렸는데 이제 패닉에 질린 것까지는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떤 그 방송사에서 이거 YTN인가 어디서 보도했더라고. 예, 방사능 검출 자체가 이제 국민 패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펜에 하나는 P고 하나는 F지만 패닉이 패션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가이거 카운터를 사는 거예요. 이제 방사능 검출기를, 디지털 방사능 검출기. 예, 그래서 이 방사능 검출기의 단위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1시간 동안에 축적된 방사능의 양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어떤 이제 샹하이에서 살만한 사람이죠. 샹하이 뭐 아파트 한 채가 가격이 보통입니까? 이 사람이 집안에서 재봤더니 아니 이게 9.7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온 거예요. 리모델링 막 끝난 집인데. 아, 그런데 이게 변기 근처 화장실에서 많이 나오네, 특히.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제 몰배를 맞은 거죠. 우마우당한테. 야, 너가 잘못 잰 거야. 그럴 리가 있죠. 9.7이라면 끔찍한 숫자거든요. 후쿠시마 발전소 구내가 2.0이었습니다. 최고치가. 도쿄가 지금 0.01입니다. 도쿄 야외가 970배죠.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 6.5km 떨어진 곳이 0.2 정도 나옵니다. 예, 그 최고치가 그거의 49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심을 야 이거 리모델링 하는 데서 특히 많이 나와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부터 건축 자재를 사러 갈 때 가이거 카운터를 들고 가는 그런 풍조, 새로운 패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아무데나 다 가이거 카운터 갖고 다니면서 재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방송사 항저우인가 어디 있는 방송사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인터넷에서 가이거 카운터를 사갖고 이제 아무데나 다 찍고 다니는 거죠. 예, 이거 다 체포해야 됩니다. 예, 감히 이 일개 개인이 방사능 수치를 이거는 국가 기밀인데 중국 공산당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라를 그렇게 경영하시면 안 되죠. 예, 동물농장은 동물농장답게 경영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무데나 이제 막 놓고 이제 온갖 생활 주변을 다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이 패션으로 바뀐 거죠. 뭐 그러니까 있어 보이고 쿨하잖아요. 과학적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 가이거 카운터가 엄청난 인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개념 있는 젊은이, 개념 있는 미시족의 상징물, 가이거 카운터.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재고 다녔는데, 샹하이에 어떤 사람이, 한번 재보니까, 아니 세상에 9.7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도쿄의 976배, 대단합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욕탕, 레노베이션 한 데가 특히 방사능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자연환경의 백그라운드 방사능이 0.1에서 0.2예요. 그러니까 뭐 지리산 숲속에서 재변 0.1에서 0.2 나옵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뭐 샌프란시스코를 간다, 비행기를 타고 LA를 간다 하면은 그 공중에서 3에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샹하이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9.7이면 상당히 높은 건데 이게 이제 벽돌 공장에서 그러니까 벽돌 공장 부스러기, 벽돌 공장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벽돌 구워지면서 나오는 부스러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돌 깎는 공장 가면은 석분이라 그러죠. 돌석자에 가로분자 석분들이 깔려 있다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광산, 희토류 추출 뭐 이런 걸 때 폐기물 하게 되면 이제 광산도 돌 다루고 이러니까 분말들이 있죠. 석탄 발전소에서 석탄 떼고 나면 엄청나게 고운 분말이 나오죠. 애쉬가. 하수 온이 처리장에서도 분말이 나옵니다. 그 온이 말리면 분말되죠. 여기에는 우리가 터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터놈 제 욕하는 거 아닙니다. TNORM입니다. 제 욕은 잘하는데 여기서는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 농도가 올라간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자연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데 그걸 뭐 광산을 개발한다고 다 뒤집어 엎고 가루를 내고 불에 넣었다 뺐다 하고 이러니까 방사능 농도가 올라갔다 이 소리예요. 이게 번역어가 없어요. 방사능 농도가 높아진 부산물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이 터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 돌가루라든지 뭐 벽돌가루라든지 석탄 발전소 재. 그러면 이런 걸 그냥 대충 버리면 되는데 화장실 도기를 할 때 이게 고령토 가격이 비싸니까 이걸 갖다가 섞은 것 같아. 돌가루 얼마나 곱습니까? 돌 같은 거 가루 만들 때 그 가루 만드는 게 코스트거든. 고령토 비싸다. 됐어. 이거 조금만 갖고 오고. 저기 보니까 저기 히토류 추출하고 남은 그 가루 있네. 그거 좀 싸게 받지 뭐. 이거 받을 때 그거 폐기물이라면 그럼 내가 가지고 오면서 돈 받아야지 또. 돈 주세요, 돈. 그러니까 원료는 공짜. 그 다음에 원료가 공짜인데 원료 갖고 오면서 돈도 받아. 벽돌 공장 사장님 아주 인생 폈네. 인생 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화장실 도기를 만든 거예요. 타일, 변기, 세면기. 그래서 더불어중국당과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되실 뻔한 분, 또 그 시위하느라고 땡볕에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친중 좌빨 분들께 권합니다. 가이거 카운터 하나씩 사셔갖고, 특히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우리 양산과 부산 시민들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거기 그 변기, 세면기, 타일 그 파는 가게들 있죠? 서울 같으면 을지로 같은 데서 팔죠? 거기 다니시면서 중국제라 그러면 한 번씩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킴이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괜히 머리에 빨간 티 두르고 이상한 소리만 하지 말고, 실천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쯤 벌어지니까 이제 허겁지겁 중국이 수습에 나서죠. 국민들이 뭐 이렇게 막 패닉이 떠가지고 뭐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요오드가 막 동인하고 소금이 동인하고 수산물 가게가 문을 닫을 지경이고 난리가 아니니까 횟집은 없죠, 중국에는. 아무튼 그 해산물 많이 다루는 음식점 문 닫을 지경이고 난리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가이거 카운터에 방사능 검출기 사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는 언론 말고 말이야. 이런 거 너희 함부로 떠들거나 말 부풀리면 너희 다 잡아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항저우에서는 19살 여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좀 한성질하네요. 참 화끈하네요. 일본에 자기 돈으로 국제전화를 걸어서 일본인들한테 욕설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19살짜리가 최대 3년 징역형을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애국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남한테 휘둘리면 바보같이 하면은 그 콩밥 먹는 수 있죠. 요새는 콩밥이 아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중국이 왜 이렇게 죽창반의를 해? 그래서 우리 언론 같은 데 보면 이게 국민들의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붕괴, 금융위기, 그 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것을 외부를 향한 증오심으로 풀으려고 이걸 했다는데 그게 좀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게요.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중국의 외부를 향한 증오심은. 일본이랑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21년에 일본의 처리수 방류를 도와주려고 자기의 치부까지 깠던 중국입니다. 불과 2년 전에.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입을 모아서 외국 평론가들, 제대로 된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한국에 줄 섰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우린 흔히 특히 좌빨들은 그러잖아.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그런 동맹에 윤석열이가 가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거기에 둘러붙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게 아니야.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냐. 한미가 주도해가지고 틀을 짜가는데 일본이 거기에 줄을 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은 뭐 그냥 유튜버인데 조금 있다가 굉장히 권위 있는 언론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Today, perhaps due to Japan's alliance with the US and South Korea, the public is pushed to oppose Japan. Today, perhaps due to Japan's alliance with the US and South Korea,
the public is pushed to oppose Japan. 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일본 편에 줄 선 것이 아니고 일본이 한국, 미국 편에 줄 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이거 며칠 동안 이제 이거 두들겨 보면서 근데 이 사람만 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무려 BBC가 그 얘기를 합니다. BBC 뉴스에 헨리 구어라는 아마 이제 BBC 뉴스에서 인용을 했으니까 이제 주로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겠죠. 통상법률 전문가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지금 그 제가 인용한 그 이미지에 중국은 공중위생 복원을 위해 반일 투쟁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최근 미국 한국 편에 줄을 서서 반중 노선을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Japan's closer alignmen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앞에 거는 Japan's alliance, alignment가 아니라 alignment는 딱 이렇게 처신해서 줄 서는 걸 alignment라고 그러고요. alliance는 동맹이라 그러는 거죠. 예. 내용은 결국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 한국 편에 즉 한미에 줄을 섰다. 한미가 짜놓은 그 틀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네가 감히 철이 들어. 일본이 철이 드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야, 너는 말이야. 너의 정체성은 말이야. 가슴속에 숨겨놓은 그 미국에 대한 앙심. 가슴속에 숨겨놓은 그 다극 체제에 대한 열망. 그게 너의 정체성이었잖아. 왜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한테 배신을 때리는 거야. 이러고서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배신감에 이를 부드득 갈면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시진핑 아재가 잇몸이 많이 안 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바깥에서 한국과 일본을 보는 관점이 참 재밌어요. 어떨 때 보면. 그 바깥에서 요번에 제가 그 커트 캠발 그걸 또 무식해갖고 제가 또 데이비드 캠벨이라고 제가 캠벨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로이 캠벨이라고 남아공에 그 좀 마초 스타일의 시인이 있는데 한 100년 전 사람이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문학계를 주름잡았던 걸물 여성이 있잖아요. 버지니아 울프. 그 버지니아 울프랑 들이받았죠. 로이 캠벨이 남아공 출신의 시인인데. 그래가지고 우리를 치면 이제 한참 좌빨 그런 문학계가 꽉 잡고 있는데 백낙천이랑 들이받은 거랑 같아요. 여성 백낙천보다 그러니까 그 문학계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겠어요? 뭐 백낙천 고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성 백낙천 여성 고은을 합체해 놓은 게 버지니아 울프예요. 그 정도로 버지니아 울프가 그 당시에 파워가 좋았어요. 그걸 들이받으니까 빛을 못 봤죠. 로이 캠벨이. 예, 그래서 저기 아무튼 로이 캠벨이 아니라 커트 캠벨. 네, 이제 그 동아시아의 짜르라 그러죠. 네, 미국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 완전보장회의 거기에 이제 NSC의 인태 담당 조정관이죠. 로이 캠벨도 그 자기가 그 저기 바이든 대통령한테 여러 번 강조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렸죠. 예. 뭐라고 강조했냐? 이 캠프 데이비드 같은 삼각동맹이 일어난 거는 이거는 그 한국과 일본이 그 국내적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타격 반대파로부터의 공격을 무릅쓰고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 사정을 계속 강조했다는데 잠깐만 기시는 너 한국과 왜 손잡아? 너 한국과 왜 손잡아? 이런 공격이 없었어요. 그런 공격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한국을 얘기하면서 그것만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 커트 캠벨도 결국은 한국은 눈앞에 경제적 타격.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대립각 세우면 눈앞에 경제적 타격이 있죠. 지금 경제 어려운데 또 안보 위협도 있을 수 있죠. 예, 중국이 뭐 열받아 갖고 북한 막 더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러시아는 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눈앞의 경제적 타격 및 안보 위협을 감수하고 중국과 선을 긋고 중국과 다이다이 맞짱을 뜨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 그 방향으로 잘 이끌고 있다. 그래서 한미가 힘을 합쳐서 딱 그 한미일 체제를 위한 말뚝을 박으니까 일본이 끌려 들어왔다. 지금 세계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뭐야? 여기 이제 딱 붙여놨잖아. 일본인은 미국계 출입 금지. 그러니까 일본은 맥없이 처맞고 다니는 셔틀빵이고 한국은 이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 독종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뭐 한국 여권 들고 다니기 이제 좀 더 이제 어깨에 힘이 좀 뽕이 좀 들어가겠죠. 너무 뽕 잡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예. 일본이 지금 이게 좋은 일입니다. 일본이 이래서 분발해야 돼요. 저는 일본이 군사력 강화했으면 좋겠다. 단지 주로 미국 무기로 강화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국 무기 있으면은 일본이 미국 무기 갖고 사고 못 치니까 실제로 미국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예, 그 SM-3 요격 탄도 미사일도 일본이 직접 개발하려는 거 팔 비틀어 갖고 팔 비틀어서 레이시온과 미쓰비시 합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F-16에 해당하는 비행기 개발하려는 것도 F-16 그냥 가서 니들이 해. 그래서 다 줄 것처럼 해놓고서 실제로는 조립만 시켜가지고 그게 뭐 일본의 뭐죠 F2인가 뭔가 그 비행기 아니에요. 이상한 비행기 비싸게 자기들이 만들어 쓰게 만들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일본의 무기 강화를 보면 전부 미제 무기로 주고 있거든요. 토마호크 미사일, 그 다음에 제즘, MQ-9 전부 미제 무기예요. 전부. 그래서 저는 미제 무기 많이 사서 많이 무장하세요. 미제 무기로 무장하는 건 정말 안심이고요. 예, 미제 무기 말고 일본 함정도 마찬가지로 일본 함정에 쓰는 그 합동 전투 체계 CEC 그러니까 Cooperative Combat Engagement인가 뭐 그런 거죠. Capability, Combat Engagement Capability. 함정의 합동 전투 체계도 다 미제 갖다 쓰죠. 그러니까 신경망, 뇌수 이런 거 다 미제 쓰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겁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일본 많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요번에 그 예산이 한 70조 원쯤 될 겁니다. 560억 달러쯤 되니까 국방 예산이. 네. 예, 70조 원쯤 되겠죠. 예, 그러면 뭐 좋은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미제 무기로 중무장하고 MQ-9 같은 거 중무장하고 또 그 토마호크 중무장하고 제즘 중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단단히 이 한미일 삼각체제의 한 축을 담당해 주기를 악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